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의 뉴스와 관련지어서 우리 영재 아이들이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교훈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이런 겁니다. 쿠팡의 뉴욕 상장을 통해 영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쿠팡의 뉴욕 상장을 통해 영재 아이들이 배워야 될 점입니다. 쿠팡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아주 주변에 있습니다. 정말 쿠팡에다가 주문도 많이 하고요. 저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수 같은 거 이런 거 참 들고 오기 힘든데요. 쿠팡에다가 주문하면 뭐 그냥 쏜살같이 달려와서 문 앞에 갖다 놓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대단해요. 쿠팡. 예, 쿠팡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로켓 배송이라는 것이죠. 로켓 배송. 그런데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요, 11일, 3월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다가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34달러, 그러니까 주당 34달러에 이제 공모가를 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주당 34달러로 가치를 평가받은 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당 34달러만 해도요, 기업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은 66조 원이나 됩니다. 66조 원. 어마어마한 일이죠. 66조 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가 더 놀라운 일이 생겼냐? 상장하자마자 첫날에 40%의 아주 주식이 올랐어요. 40%나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전체 시가총액이 100조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100조. 여러분들 쿠팡 참 적자도 많이 나고요. 그래가지고 위험하다고 하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사람들이 저래가지고 금방 망한다, 그런 말 되게 많이 했는데 뉴욕에 상장해서 첫날에 100조, 시가총액이 100조 됐습니다. 100조는 얼마나 큰 거냐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회사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최고 큰 회사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최근에 시가총액이 500조 정도입니다. 그런데 2등이 어딘 줄 아세요? SK 하이닉스라는 회사입니다.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조입니다. 100조에 약간 넘어요. 그래서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미국에 상장하면서 그 회사의 가치, 시가총액이 100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100조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럼 3등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커머스라고 그러죠. 이커머스. 그러니까 주로 전자상거래하는 이커머스 회사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는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죠. 아마존이 이커머스로 제일 크죠. 그런데 또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있죠. 알리바바. 그런데요, 여기서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 쿠팡을 갖다가 알리바바 이후에 가장 큰 그런 대우를 해준 그런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회사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정말 이 한국 사람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 그 쿠팡을 끌고 나가는 그런 의장인데요. 이사회 의장이라고 부르는데 김범석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범석. 몇 년생이냐면요. 1978년생입니다. 1978년생이면 몇 살인 줄 아시겠죠? 78년생. 아주 젊습니다. 아주 젊어요. 대단합니다. 김범석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1985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주로 이제 학교를 다니고요. 2000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과를 졸업합니다.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그 후에 미국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죠. MBA 과정을 다니다가 중퇴를 합니다. 중퇴를 하고 2010년에 바로 쿠팡을 설립했어요. 2010년에 쿠팡을 설립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1년밖에 안 됐잖아요. 11년 정도 된 회사가 도대체 이렇게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정말 우리 영재 아이들이 배워야 될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영재 아이들 이렇게 커나가야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이민을 갔지만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요즘에 잘 나가는 카카오라든지 여러분들 네이버라든지 너무나 잘 아시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지금 아주 뭐 젊은 그런 사람들이 이 회사를 이끌고 있잖아요. 회사의 대표로
네이버 엄청나죠. 그런데요, 네이버라는 회사보다 이 쿠팡이 지금 더 커진 겁니다. 미국에다 상장을 하면서 더 커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네이버라는 회사가 굉장히 큽니다. 네이버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데요. 아마 65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5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65조 정도 됩니다. 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이런 기업의 대표가 되고 이런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으로 커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쿠팡을 통해서 우리나라 영재들, 우리 영재 아이들이 뭐를 배워야 될 것인가 하는, 어릴 때부터도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유익한 무언가를 만드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익한 무언가를 만드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유익한 무언가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창의적인 거예요. 창의적인 아이들 키우기 힘듭니다. 골치 아파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심지어는 창의적인 아이들 학교에 부적응하는 아이도 많습니다. 선생님하고 다투는 사람도 많고요. 선생님이 못 가르치겠다 그런 아이도 있고요. 정말 특이한 그런 아이들 굉장히 많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키우기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뿐 아니라 스티브 잡스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전부 지금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기업들의 CEO들이 대부분 다 어릴 때 굉장히 독특했고 특이했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유익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돼요. 이 사회에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고민 많이 하면 시간 낭비죠. 유익한, 이 사회에 정말 유익하고 많은 인류를 위해서 유익한 그런 거를 만드는데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영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창의적인 활동하는 거 부모님들이 적극적 도와주시고요. 학교에서도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의적인 아이들을 보는 눈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 창의적인 아이들 잘 키워야 되는데, 이 창의적인 아이들 아주 멀리서 찾지 않고 쿠팡에서 제가 찾았잖아요. 쿠팡 보세요. 정말 쿠팡은요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회사가 어마어마한 정말 억만장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김범석 의장이라는 사람은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항상 네이버나 알고 카카오 정도 알았죠. 네이버, 카카오는 게임이 안 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뭔가 아이들한테 그런 걸 부모님들이 항상 가르쳐 주셔야 돼요. 유익한 뭔가를 만들어 봐라. 네가 이 사회에 유익한 거,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뭔가를 만드는데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봐라. 여러분들 쿠팡 때문에 되게 편리하시죠? 쿠팡은요 사실 물건 10,000원짜리를 이제 주문해도 갖다 주잖아요. 근데 손해입니다. 손해. 10,000원짜리를 갖다 주려면 아마 배송비 등등을 해가지고 손해라 그래요. 그런데도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적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대단한 기업으로 일궈낸 그런 일이죠. 우리 영재 아이들 꼭 이런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학습, 공부, 대학 입학 이런 거는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라는 것이죠. 학습,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성적, 대학 입학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라는 것이죠. 물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과가 없는 과정은 뭐가 있어요? 결과가 없는 과정은 속빈강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속빈강정이 뭔지 아시죠? 속에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겉만 화려해요. 겉만 화려해요. 사실 과정 중요하죠. 과정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습, 공부 잘해야 돼요. 적게 말하면 수학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국어도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공부 좋아요. 공부 잘해요.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이것도 성공입니다. 성공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대학 졸업한 후를 한번 봐야죠.
대학 졸업하면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대학 졸업한 후에 뭐를 하고 사느냐, 걔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이 결과가 바로 대학 다 졸업한 후에 이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결과. 대학을 중퇴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대학을 중퇴했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페이스북을 만든 CEO, 페이스북도 대학을 중퇴했잖아요. 그리고요, 이 김범석, 쿠팡의 김범석 의장도요, 보니까 비즈니스 스쿨,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쿠팡을 설립했더라고요. 쿠팡을 설립했어요. 뭐 학교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 많아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일론 머스크요, 스탠퍼드 대학의 박사과정에 들어갔다가 뭐 이틀인가 3일 만에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오늘날에 아주 엄청난 기업을 일구었죠. 여러분들 뭐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즉 다시 그게 뭔 말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내가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하는 거죠. 과정. 그러나 이 과정이 그렇게 많은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정을 과감하게 버리고 결과를 추구하는 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게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단력 정말 대단합니다. 이 쿠팡을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굉장히 재밌게도 이 적자가 많이 났어요. 심지어는 뉴스에 이런 게 막 나왔거든요. 적자가 1조가 났다. 1조의 적자가 났다. 뭐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그냥 뭐 불만 섞인 말, 불안한 말, 비난 섞인 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김범석 의장이라는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인데 끄떡 안 하고 계속적으로 밀어붙였죠.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 영지 아이들이 배워야 할 점이 뭘까요? 세 번째는 이 글로벌 마인드를 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글로벌 마인드. 여러분들 BTS 잘 알죠? BTS 정말 자, 한국에서 세계로 나가가지고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여러분들 BTS 이번에도 지금 뭐 엄청난 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TS. 자, 이렇게 김범석 의장처럼 한국에 이 쿠팡을 상장했으면 내가 볼 때 3분의 1의 평가도 못 받았을 거예요. 미국에 뉴욕에다가 상장을 하니까 바로 대단한 그런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죠. 여러분들 알리바바 중국 거잖아요. 중국 거지만 미국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요, 미국에 뭐 상장한 외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는 점점 이제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요, 정말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과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6.25라고 하는 정말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거가 있는데 굉장히 빠른 아주 시간에 대단한 성공을 이룬, 성취를 이룬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능력 있고요. 대단히 창의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영지 아이들 아주 어리죠. 초등학생들, 유치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영재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또 중학생들, 뭐 다 우수한 아이들 굉장히 많은데 그 우수한 아이들이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세계로 나가서 활동하는 활동의 무대를 넓힌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뉴스 이런 거를 좀 많이 아이들한테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요. 국내 뉴스도 중요하지만 국외 뉴스도 많이 봐야 됩니다. 영어 공부도 좀 할 겸해서 국외 뉴스를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같이 보시고 미국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유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들 BBC를 보시면요. BBC 요즘에 케이블 채널에 다 있습니다. BBC를 보시면요. 영국과 유럽의 얘기가 쫙 나오고요. 또 CNN을 보시면요. 미국과 또 CNN은요, 미국 내의 뉴스를 주로 다루는 채널이 있고, 또 인터내셔널이 있어가지고요, 전 세계를 다루는 그런 또 방송 채널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야, 세계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뭐 영어가 막 빨리 나오니까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좀 갈 수만 있다면 설명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직접 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쿠팡의 뉴욕 상장을 통해서 영재 아이들이 배워야 될 점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정리를 하자면 유익한 무언가,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한 무언가를 만드는데 관심을 집중해보자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둘째는 학습과 공부와 대학교 입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다. 과정,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글로벌 마인드를 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한국이 좁습니다. 우리 영재아이들에게는 한국이 좁아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서 벗어나서 세계로 나가는 그런 영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